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망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한 번씩 망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망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심각한 망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환각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망상의 종류에는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이와 같이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망상 종류는 많아요. 그런데 이들 둘로 또 나눠본다면 비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망상, 종교라든지 수행을 거치면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현실 생활 속에서 망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생활 속의 망상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환각과 망상은 상당히 달라요. 이 환각이란 것은 깊은 잠재의 의식 속에서 혹은 약물 등 어떤 일시적인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모양을 보게 되고 이런 게 환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각은 옆에서 봐도 표가 나지요. 아니 놀랄 일이 없는데 갑자기 놀라고 보이지 않는데 보았다고 하니까 옆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환각은 구분이 쉬워요. 그리고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이에요. 지각의 혼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망상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욕구라든가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지속이 됩니다. 훨씬 깊고 지속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망상에 빠져 있어도 옆에서 볼 때는 아주 멀쩡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가까이에서 상대한 사람 아니고는 저 사람이 망상에 빠졌다, 저 사람 말이 틀렸다, 이걸 알 수가 없는 게 이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어떤 주장을 할 때, 저 사람이 망상을 떠는구만, 이제 이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주장할 때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물론 전문가 눈에는 보면 압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론 망상이란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망상의 종류에 과대망상이 있다 그랬죠. 과대망상이라는 거, 자기가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게 과대망상이에요. 어느 분야가 됐든. 근데 주로 열등의식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적대적으로 느끼는 어떤 상황이 많다든지 이럴 때, 자존심이 강하고 할 때 이 과대망상이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주장이 강하고 주변하고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대망상을 하게 되면. 그런데 과대망상 그래도 표가 많이 나와요. 강하게 작용하니까. 그런데 또 피해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해망상. 이 피해망상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니면 이웃이, 옛날의 친구들이, 그들에 의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내가 그래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하게 피해를 늘 느끼고 마음에 화를 내고 한을 품고, 이런 게 이제 피해망상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속이 되는 게 큰 흠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제어하고 끊고 놓으려면은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행하면은 끊어지고 하겠지만은, 개인 혼자서는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관계망상이 또 있어요. 관계망상. 이것은 뭐냐? 뉴스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거기 나오는 내용이나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자기하고 연관된 것처럼 느껴요. 뉴스에서 마치 자기 동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극중인물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한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관계망상이에요. 그래도 이런 경우 이제 표가 나잖아요. 밖에서 보면. 아까 비현실적인 망상,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현실적인 망상이라는 게 보통 종교나
명상 혹은 무술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국 무술을 하는 이들이 굉장히 좀 허황되고 망상된 속에서 무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대로부터 아니면 소설의 영화에 내공 이야기다 뭐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진짜로 현실로 믿고 거기에 자기가 운동하면서 자기가 그 힘들을 얻어가는 걸로 망상을 하게 돼요. 또 나중에는 정말로 그 힘을 얻은 걸로 착각 망상이 빠져들어가요.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명상 수련을 한다면서 신통에 또 집착하면 또 그런 계통으로 또 빠져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어떤 힘을 얻은 걸로 자기가 착각하고 거기에 또 빠져들어간 수가 있겠죠. 이제 그와 같은 게 다 일종 마장인데 바른 수행이 아닌데 그와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다 해보세요. 광신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광신도. 그 광신도 왜 되겠습니까? 뭐 이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멀쩡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작용하면서 자 이렇게 믿으면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망상이 붙어요. 이렇게 좋지 않을까 하고 경전 같은 걸 읽게 되면 거기 믿잖아요. 그럼 경전의 내용이 나와. 그럼 거기다 자기 감각으로 살을 보태가지고 상상을 해가지고 빠져들어가요. 이게 이제 비현실적인 망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이 비현실적 망상의 경우. 그래서 종교를 믿으나 무술을 하나 명상을 하나 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야 되고요. 자, 그럼 또 이어갑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망상을 피우는 거는 이거 구분이 참 안 됩니다. 자, 볼까요? 다단계 판매이죠. 다단계 금융 사기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다단계라는 게 특징이 뭐냐? 전부 비현실적으로 이자를 많이 준다. 한 달만 지나면 50% 아니면 100% 원금이 빠진다 등등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넣어놓으면 한 달에 20% 이자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망상전기가 나갑니다. 아, 그렇다면 1년이면 얼마가 되겠는가? 그러면 내가 20% 그 이자를 찾지 않고 보태서 들어가고 또 보태서 들어가면 나중에 1년 지나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상상을 지어가면서 이 망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러면 누가? 그냥 다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야기해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분들이 한번 이 계산의 욕심, 이익의 욕심에 빠지면 정신을 줄이 나와버린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다단계 한번 빠지면 정신 못 차립니다. 완전히 또 믿어버려요. 그 이익을 믿는 거죠. 사람을 믿기보다는. 그럼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또 가상화폐 이 사기도 많습니다. 가상화폐를 또 만든 이들이 정말로 인류에 필요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탕 하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상장만 해도 떼돈을 벌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나마 그래도 상장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받고 심사를 받으면서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스마트폰 무료 채굴 해가지고 막 채굴한 것도 많죠. 광고비나 따먹자, 정보나 수집하자 이런 차원으로 막 만들어서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 중에 일부가 상장하면 참 다행이고 어떤 거는 상장한다 해도 뭔가 그러다 세월 가는 거 그런 게 대다수예요. 자, 그러나 거기서도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채굴해서 맺게 되면 나중에 1억이다 10억이다 100억이다 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게 보인다. 계산이 나왔다 해보세요. 그러면 정신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백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거기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 이걸 믿어. 엄청나게 믿어버려. 믿어도
믿기 시작하면 거기서 자기가 또 상상을 못해요. 아, 이렇게 하면 기축통화가 될 거야. 저 가상화폐가 세계의 모든 통화가 될 거야. 세계의 모든 거래를 저 가상화폐를 할 거야. 이렇게 상상 나래를 막 펴붙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망상이에요. 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 되는 건데 될 걸로 굳게 믿어버린다. 이게 이제 망상이 심해질 때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뭐 별다릅니까? 아니요. 아무 별 탈도 안 느껴져요. 다만 거기에 꽂혔을 뿐이지. 근데 이게 좀 길게 갑니다. 언제 벗어나느냐? 나중에 세월이 가도 아무 소용이 없고 깨졌을 때, 그전에는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아무리 저쪽에서 기술이 엉터리고 지연을 하고 약속을 어겨도 계속 믿고 싶은 마음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이게 망상의 전개 시작이에요. 중간이고.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도 막 올라간다 간다 좋다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거기 자기도 모르게 걸려요. 그리고 또 올라가거든 그래프가. 그러면 거기 딱 빠지면서 저렇게 가면은 나중에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금액이 1억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굳게 믿으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큰 이익이 생기겠다고 보면은 사람이 그냥 빠져듭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큰 이익이 생길 것 같이 이렇게 막 느낌이 오는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돼. 왠지 막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건 주의할 필요 없어요. 항상 뭐 자신만만하고 편안하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크게 손해 날 것도 같지 않고 그럭저럭 이렇게 된 건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훤히 알고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크게 이익이 날 거라고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이러면 그건 그나마 안심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생활에 오는 망상 이야기 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란 여인이 있다고 해봐요. A가 B란 남자를 좋아해. 근데 B는 A를 좋아하지도 않아. 혼자 사랑이 빠져가지고 이 망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제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차를 타고 어디로 갔다. 이렇게 굳게 믿어. 실제로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정말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신 걸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차 마셔서 해도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정 하나 이상하질 않아. 그래서 누가 들어보면 그거 그대로 믿어요. 이제 늘 옆에 지켜보는 가족들은 경험을 많이 하니까 또 망상에 빠졌구나 할 수 있지만은 처음 접한 사람 도저히 그걸 의심할 수가 없어요. 천연덕스럽게 쭉 일관되게 말을 하게 되니까 아마 재판하는 데 가서 그래도 재판관이 믿을지 몰라요. 일관되니까. 이 망상은 일관됩니다.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TV 같은 데 보면은 망상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인들 중에도. 누구라고는 제가 말할 수가 없는데 이 기계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딱 구해낸다 등등등등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데 본인은 굉장히 그것을 자신하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저런 소리를 듣고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믿죠. 왜냐면 TV에 나왔다 이것만 해도 믿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공신력.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말하면 그거 다 믿으려고 그래요. 국민들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사자가 망상에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은 그 구분하기 어려워요. 전문가들을 보면 보입니다. 그게 저 망상에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걸. 자, 이와 같이 망상 세계는 복잡하고 깊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각은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했다,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해코지하려 했다, 이와 같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일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그냥 구분하지요. 저기 또 환상이 빠졌구나 하고. 환각이나 환상은 비슷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환각과 망상을 또 겸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아주 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망상은 결국 알고 보면 자기 마음속에 집착에서 비롯돼요. 이익이다, 손해다, 선이다, 악이다, 이 집착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것을 잘 보고 순화가 필요합니다. 손해, 이익은 딴 거 아니죠. 자기가 지은 만큼, 자기 역할한 만큼 세상에서는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공짜가 없어요. 또 내가 노력한 만큼은 남이 아무리 막아도 내한테 돌아와요. 어떤 노력을 했든, 악의 노력을 했든, 선의 노력을 했든 돌아옵니다. 물론 악의 노력을 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노력을 했다, 그러면 안 좋은 그 가보가 다가오겠죠. 어찌됐든 한치도 틀림없이 자기 역할한 만큼 돌아옵니다. 그걸 믿고 과도한 욕심 낼 거 없고, 또 과도하게 억울하게 생각할 일 없고, 그러면 돼요. 집착을 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또 수행 명상을 해서 또 좋은 스승 만나서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집착을 놓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 해도 금방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마음과 몸에 습관이 젖어버리거든, 그런 게.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정신만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돼요. 지식만 가지고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되고, 몸의 건강도 구체적으로 바로잡으면서 이 망상도 정신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몸을 도외시하고는 안 돼요. 대체적으로 이런 망상 환각에 자주 떨어진 이는 반드시 어딘가 몸에 이상이 있어요. 위가 안 좋다든지 뇌 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 그렇거든요. 또는 물리적으로 기생충이 감염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음식이나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몸의 건강도 바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도 면밀히 살펴가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고 생활을 바로 잡아야 돼요. 종합적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신만 바로 잡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망상이란 게 뭔가, 우리 생활이 어떤 작용하는가, 이 요점만 말씀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